발렌시아 현지 매체인 데포르테 발렌시아노는 지난달 31일 이강인은 1군에 온 이후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강인의 거품이 꺼졌다.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도했다. 올 시즌 16경기에 나서 한 골을 기록 중인 이강인은 구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높은 평가와는 다르게 현지 평가는 냉정하다. 특히 현지 언론의 박한 평가는 이강인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매체는 이강인과 페란 토레스는 꾸준히 비교되고 있다.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토레스는 기량이 폭발했고 현재 라리가에서 훌륭한 보석 중 하나다라고 토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강인은 자신의 포지션이 아닌 곳에서 뛰며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다시 살아나서 반전 기회를 만들지 않는 이상 평가가 달라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학범 감독은 이강인을 선호하지만 보장된 기회를 보장하진 않았다. 도쿄 올림픽 출전을 원하는 이강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올해 7월 도쿄 올림픽이 열린다. 작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이뤄낸 주역들은 물론이고 와일드카드 승선을 노리는 많은 선수들 가운데 이강인도 서 있다. 그러나 한국의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첫 우승 트로피를 안긴 김학범 감독은 보장된 기회가 없다고 말한다. 부상 복귀 후 소속팀에서 기회를 늘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입지를 다지지 못하고 있는 이강인이다. 이강인은 최근 팀이 치른 4경기 중 3경기에 나서고 있다. 그중 구강컵 2경기는 선발이었다. 30일 레오네사와 16강에서도 64분간 뛰었다. 준수한 타격박 능력과 패스 공급을 보였다. 그러나 상대가 3부 리그 팀인 걸 고려하면 만족할 만은 없었다. 스페인 엘데스마르케의 평가도 받겠다. 발렌시아는 이날 0-0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했는데 전반적인 경기력 저조를 꼬집으면서도 이강인은 보이지 않았다며 호평했다. 발렌시아가 공격수 카미로의 역습에만 의존했다는 것. 아직 부상 후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존재감을 보일 필요가 있다. 골이든 골로 연결될 만한 정확한 크로스 혹은 날카로운 스루 패스 등으로 자신을 날려야 한다. 이날도 무난하게 공을 지키고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들에게 공을 건네는 위주의 플레이를 펼쳤는데 이러한 안정감은 장점이다 단점으로 보이기도 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안전한 플레이만으로는 경기의 변화를 일으키기 쉽지 않다. 김학범 감독은 30일 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축구를 하려면 좀 더 빨라야 한다. 공의 속도, 움직임의 속도 등 스피드에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강인 또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스피드가 약점으로 꼽히는 이강인이 소속팀 생존은 물론이고 톱클래스 선수들이 출전을 희망하고 있는 올림픽에서 활약하기 위해서 먼저 김학범 감독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살려야 할 부분이다. 이번 대회는 23명으로 명단을 구성해 나섰는데 김학범 감독은 20명의 빌드 플레이를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 중 19명이 선발 기회를 고루 나눠 가졌다. 전력이 고르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올림픽엔 와일드카드 3명 포함 총 18명만이 나섰다. 쉽게 말해 지금 스쿼드에서 5명이 빠지고 와일드카드를 고려하면 8명이 교체된다는 이야기다. 김학범 감독은 지금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무한 경쟁 체제를 예고했다. 유럽파 선수들의 선발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김학범 감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이강인과 백승호, 정우영의 차출을 위해 소속팀의 협조를 요청했다.
결과적으로는 정우영만 합류했지만 이강인과 백승호 또한 김 감독에겐 꼭 필요한 자원이었다. 그럼에도 경기 감각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대회에서 잘 나타났다. 정우영은 이번 대회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였다. 6경기 중 3경기에 선발로 나섰지만 공격 포인트는 없었고 결승에서도 전반만 뛴 뒤 교체됐다. 김학범 감독은 이강인, 백승호는 팀에 굉장히 필요한 선수들이다. 허나 본선은 경쟁이라며 유럽에 있다고 무조건 들어온다는 보장은 못한다. 국내 선수들과 똑같이 견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올림픽에 대한 의지도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강인은 올 시즌 프라이부르크 이적 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정우영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고 자신이 자신 있어 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꾸준히 나서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다만 보다 확실히 입지를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팀 유망주 성장 차원에서 기용한다는 게 중론이다. 라리가보다 상대 수준이 낮은 구강컵에서 주로 기용되는 게 단적인 예다. 그럼에도 최근 2경기 모두 가장 먼저 교체됐을 정도로 감독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대표팀에 승선했을 때 김학범 감독의 확실한 눈도장을 찍는 것. U20 대표팀 독보적 에이스였지만 U23 대표팀은 또 다를 수 있다. U20 주축들 중 이번 대회에 참가한 건 단 3명에 불과했다. 혹여나 소속팀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더라도 김학범 후에서도 남다른 클래스를 보인다면 도쿄행 비행기에 승선할 수 있다. 김 감독은 선수 선발에 확실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과 잘 맞는 선수라면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속팀에서 많은 기회를 얻는 것. 못 뛰는 선수라도 뽑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유럽에서 꾸준히 뛰는 선수라면 선발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스페인 프로 축구 프리메라 리가 발렌시아가 셀타 비고를 꺾고 기분 좋은 2연승을 내달렸다. 하지만 발렌시아의 젊은 비강인은 벤치에서 대기하다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발렌시아는 2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에서 열린 2019-2020 프리메라 리가 21라운드 홈 경기에서 셀타 비고를 상대로 후반 32분 터진 카를로스 솔레르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겼다. 지난달 26일 바르셀로나와 21라운드에서 2-0으로 승리를 따낸 발렌시아는 셀타 비고를 꺾고 2연승을 거두었다. 승점 37을 쌓은 발렌시아는 한 경기를 덜 치른 헤타페를 5위로 끌어내리고 4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셀타 비고를 맞아 발렌시아는 4-4-2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이강인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팽팽한 접전을 이어간 두 팀은 전반을 0-0으로 끝냈고 후반 중반까지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결국 결승골은 발렌시아의 몫이었다. 후반 32분 왼쪽 측면에서 페란 토레스가 투입한 크로스가 셀타 비고의 수비수 발을 맞고 공중으로 떠오르자 로드리고가 골지역 정면에서 헤딩으로 볼을 뒤로 패스했다. 볼을 이어받은 솔레르는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슛으로 셀타 비고의 골그물을 흔들어 결승골을 터뜨렸다. 최근 코파 델레이 16강전에서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왔던 이강인은 끝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고 발렌시아는 1-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에 결정한 이강인은 5일 열리는 그라나다와의 구강컵 8강전 출전을 기다리고 있다. 구강컵에서만큼은 꾸준히 선발로 나섰고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은 만큼 선발 출전도 기대된다.
구강컵 디펜딩 챔피언인 발렌시아는 이 경기를 넘어 4강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이강인의 활약도 기대된다. Suicide.